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긍정의 힘 메가서디 김종욱입니다. 벌써 2027 학년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혹시나 2026년, 즉 2027학년도 수능을 준비하시는 여러분 사회탐구 과목을 고민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왕 하는 거 재밌게 합시다. 이왕 하는 거 재밌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지금부터 한번 여러분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수능이 굉장히 어려운 편이었습니다. 물론 사탐 과목 9개 과목을 모두 다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역사 과목에 한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려운 수능이었고요. 들리는 이야기에 따르면 다른 과목도 쉽지 않았던 과목이라고 합니다. 해서 아마도 통합사회 체제가 되기 전에 각 과목별 사탐권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하기 위해서 우리 출제하시는 교수님과 선생님들께서 과목의 특성을 진하게 담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역사 문제도 꽤나 어렵게 출제했습니다. 해서 그 지난 수능이 어려웠다는 것 때문에 더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역사로 들어와. 어이 브라더 들어와. 자, 지금부터 역사로 한번 와보세요. 진짜 재밌습니다. 그 역사 이야기를 하기 전에 자, 지난 11월 13일이었습니다. 수능이 끝나고 나서 분명히 이런 생각하고 있겠죠. 이제 내 차례인가? 아, 어떡하지? 라고 하시는 고3이 있을 거고 이제 예비 고3이죠. 또는 한 번 더 해야 되나?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현역으로 수능을 봤다가 한 번 더 해야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뭐 각각의 사정은 있겠지만 한 번 더? 이런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지난 시간 동안에 공부했던 내용들을 가만히 돌이켜보다가 탐구 과목을 내가 이걸 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거든요. 탐구 과목. 왜냐면 국어, 영어, 수학이야 뭐 모든 친구들이 다 같이 이제 공통으로 하다 보니까 그냥 그 안에서 경쟁인데 탐구 과목은 선택하는 것에 따라서 선택자 수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어떤 과목은 진짜 수험생의 거의 절반 가까이가 선택을 하고요. 제가 담당하는 과목은 수험생의 극히 일부만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런 걸 이제 유불리를 따지기 시작하게 되고 여기저기서 들어보니까 야, 이 과목이 공부 양이 좀 더 적대. 이 과목이 너랑 공부하기 딱 맞는 것 같아. 야, 이 과목이 더 좋은 거래. 이런 얘기들을 분명히 주고받을 거거든요. 그런 탐구 과목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과목이 괜찮을까? 총 9개 선택 과목 가운데 하나하나 찍먹을 할 수 있지만 그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회탐구 선생님들께서 이런 선택 가이드 영상을 찍으실 텐데 여러분이 그 영상을 보면서 아마 감을 잡으실 겁니다. 아, 나는 내신 때 이런 걸 해보니까 또는 어릴 때 내가 이런 걸 해보니까 그래 나는 이 과목이 맞겠다. 그런 걸 좀 도와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찍게 되는 겁니다. 저는 역사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마지막에 써놨어요. 역사, 재밌다고 하던데. 재밌다고 하던데 원래 앞에 뭐라고 써놨게? 원래 처음에 PPT 만들 때 개재밌다라고 썼는데 아니 근데 PPT에 우리 메가스터디가 그런 좀 험한 말 잘 안 쓰잖아요. 우리는 그 방송심의 규정을 잘 지키고 그런 사이트이기 때문에 개라는 말은 쓰진 않았지만 어쨌든 되게 재밌다라고 얘기는 들어봤지만 할 양이 진짜 많대요. 과연 그럴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확인해보는 시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026 학년도입니다. 얼마 전에 끝났던 그 수능이요. 해서 수능의 사회탐구 응시인원이 전체 수험생이 55만 명 정도 되거든요. 전체 수험생이 55만 명입니다. 조금 많이 늘었죠, 작년보다는. 그 전년보다. 근데 이 중에서 사회탐구 과목이 총 9개 과목이에요. 알고 계세요? 과목군이 4개입니다. 역사, 지리, 윤리, 일반사회. 역사에서 동사에서, 지리에서 한지세지, 윤리에서 생활과 윤리랑 윤사, 일반사회에서 사회문화, 정법, 그리고 경제가 있습니다. 요걸 한번 볼까요? 짠! 55만 명 중에 얘들아, 일반사회 과목 선택자 보세요. 사회문화가 50% 가까이 됩니다. 아니, 사탐론의 현상이 정말 뚜렷하게 나타났지만 그 사탐론은 전부 다 이쪽으로 가는 거야. 어디? 요 두 과목. 49%, 42%. 야, 26만 명이 선택한 과목이 사회문화입니다. 22만 명이 선택한 과목이 생윤이에요. 윤리과, 지리과, 우리 역사과. 우리 역사야. 살아있니? 우리 역사. 아니, 이렇게 너무했잖아요. 그죠? 아, 물론 경제를 본다면은 우리 역사과도 그나마 좀 선방하는 중이긴 합니다만 이 과목의 특성을 본다면 실제로 사탐 쏠림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러니까 사탐런의 현상이 일단 굉장히 뚜렷한 거는 여러분이 아마 체감하고 있을걸요? 원래 이과 친구들이 과학만 하다가 사탐론을 하는 현상이 벌어지기 시작한 요 근래 들어서 가장 많은 인원이 넘어왔습니다. 플러스
특정 과목에 치우쳤죠. 많이 치우쳤습니다. 굉장히 많이 치우쳤고요. 그래서 사탐론의 특혜를 받는 과목이다. 그러면 사문이랑 생윤을 많이 뽑습니다. 사탐론의 특혜를 1도 못 받고 있다? 우리 역사 과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제가 찍는 캐스트고 저의 이야기를 담는 영상이니까 그냥 하는 얘기야. 저랑 이제 수업하신 분들은 알지만 실제 현장에서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이 저한테 이제 개별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라고? 선생님, 응쌤은 과목 버프를 1도 못 받는 강사예요. 이러더라고. 과목 버프를 1도 못 받는다는 거야. 뭐 그렇대. 아무튼 이렇게 해서 특정 과목에 치우치겠고요. 선택자가 많은 과목 대 여러분이 좋아하는 과목, 고민이 많이 되시겠죠. 왜 이쪽으로 많이 몰렸을까? 많은 학생들이 선택한 이유는 분명히 존재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래. 괜히 나는 학생들이 절로 가는 게 아닐 거야. 하고 나도 우르르르르 쫓아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를 조금 더 분해해가지고 몇 개 과목만 떼어내고 다시 한번 볼까요? 보세요. 제가 보면은 2024 학년도, 이 학년도는 얘들아 2024 학번을 만드는 2023년에 이제 공부하는 친구들입니다. 즉 2023년에 시행했던 2024 학년도 수능, 2024년에 시행했던 2025 학년도 수능, 이제 제가 촬영일 기준 올해죠. 2025년에 시행했던 2026 학년도 수능을 선택자를 한번 볼게요. 자, 14만 명과 16만 명이었어요. 2년 전에. 그랬거든. 우리 역사 2만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사탐론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던 요 무렵부터 늘기 시작하죠. 어떻게 해요? 14만 명에서 4만 명이 늘었고요. 16만 명에서 2만 명이 늘었으며 여기도 약 2천 얼마나 늘었고요. 늘었네요. 9개 사탐 과목 중에 유일하게 마이너스 역성장 동아시아사입니다. 진짜로 작년에 유일하게 역성장했던 과목이 동아시아사예요. 우리 이 정도예요. 세계사 늘긴 늘었죠. 한 150, 180명 늘었어요. 그리고 나서 대망의 올해입니다. 대망의 올해. 인원수가 좀 늘기도 했을 뿐더러 사탐론이 더욱더 강해졌던 올해. 아까 앞에 봤지만 이거 와 26만 명. 이야 우리도 늘었어 3,000명. 늘었거든요. 정말 적게 선택합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제 사회탐구 과목을 선택을 할 때 많은 아이들이 선택하는 게 보통 생윤과 사문이에요. 특히나 이과 친구들 중에 이과의 과목 하나 걸쳐놓고 사탐 과목 중에 내가 하나를 선택해야 하자면 대체로 많은 아이들이 생윤 아니면 사문을 갑니다. 아니 제가 현장에서 상담하면 그래요. 진짜로. 현장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수업하는 그 공간에 있는 곳에서는 현장에서는 그런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역사 과목은 이렇게 선택을 안 할까? 왜 우리 아이들이 역사 과목을 주저하게 될까? 역사 나 역사 좋아하는데. 그런데 수능을 보기 위한 과목은 아닌 것 같아. 나 역사 재밌어 하거든? 나 분명히 역사 되게 좋아해. 근데 수능 과목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주저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왜 그럴 것 같습니까? 답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볼까요? 첫 번째. 고인물 대잔치니까요. 우리가 역덕이라고 부르죠. 역사 덕후들. 장수생의 텃밭이며 이게 과목의 특성 때문에 그래요. 잘 보세요. 알면 맞고요. 모르면 틀리는 과목이 역사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사실을 가지고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문제잖아. 누군가의 머릿속에 있는 사상을 공부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사회현상을 도표를 가지고 추론하는 게 아니고 어떤 지리적인 개념을 가지고 여기가 어디게를 보는 게 아니고 인간이 살아온 지나간 이야기들을 가지고 너 얼만큼 알고 있어? 너 이거 몰라? 그럼 틀렸네 뭐 이런 문제야. 그러니 오래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쌓여가는 데이터베이스가 많아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실력이 올라가는 건 당연한 과목입니다. 그래서 장수의 텃밭이란 말은 그래서 나오는 거고 역사 덕후란 말은 왜 나오냐면 이 역덕이라고 불리는 친구들이 저보다 많이 알아요. 진짜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제 땡땡 위키에서 사는 친구들이 있어요. 특히나 이제 밀떡이라고 부르죠. 전쟁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이 남학생들 중에 역사 좋아하시는 분들이 저보다 훨씬 많이 합니다. 중요한 건 역사를 많이 하는 이 덕후라고 불릴 정도의 그 역사에 빠져있는 친구들이 수능을 무조건 만점 받는다? 그거는 꼭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학원에 온 지 이제 6년 차예요. 제가 학교에서 거의 한 7년 가까이 있었다가 이제 6년 차니까 공교육과 사교육의 경력이 거의 비슷해지고 있죠, 지금. 자, 근데 학교에 있을 때는 솔직히 잘 몰랐습니다. 왜냐면 제가 학교에서 고3 담임을 해본 적은 없거든요. 저 고1 담임을 해봤지만 고3 담임을 해본 적이 없고요. 그리고 입시 담임을 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죠? 아이들이 올 때 상담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냥 학교에서는 그렇구나라고 해서 멘탈 케어에 조금 더 집중을 했다면 학원에 와서는 입시를 보는 아이들과 가까이서 지금 거의 6년 차. 물론
교육 경력이 많은 건 아닙니다만 제가 그 누구보다 아이들과 소통을 진짜 진하게 하거든요. 아이들과 되게 진하게 소통을 합니다. 되게 늦게까지 같이 얘기하고 막 그래요. 그럼 우리 아이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역사 덕후라고 불릴 법한 그런 친구들이 왜 수능 만점이 안 나올까? 안 나오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물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너무 많이 알아서 그렇습니다. 너무 많이 알아서 이걸 딱 보고 나서 이거 저거 같은데 설마 평가는 이렇게 냈겠어? 이거 이렇게 배경 지식이 너무 많으면 오히려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 수업을 하다 보니까 과목을 과탐에서 동세서로 바꿔서 완전 노베이스인 친구들이 1월달이나 2월달부터 차근차근 완전 노베이스 백지 상태에서 차근차근 수능에 나올 공부만 쌓아 올린 아이들이 오히려 깔끔하게 수능 문제 풉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 진짜야. 그냥 많이 한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그게 체계화가 되어 있거나 수능에 맞게끔 초점이 잘 되어 있으면 분명히 도움이 되는데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해서 진짜 되게 좀 미안하고 되게 좀 막 스크래치 나는데 시험을 보기 위한 공부를 하는 게 맞잖아요. 우리 지금. 내가 역사를 가르치는 것도 수능을 잘 보기 위한 역사를 가르치는 거잖아. 그러니 수능에 나올 법한 수능과 관련된 것과 그런 것들만 공부해야 되는데 너무 많이 알면은 꼭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선입견이 있더라. 플러스 표점이 잘 나오지 않는데요. 왜? 너무 고여 있으니까. 저기 상위층에 있는 저기 위에 있는 아이들이 고여 있으니까 표점이 나오지가 않는다는 거야. 근데 요거 취소하겠습니다. 요건 취소. 좀 이따가 보여줄게. 표점이 잘 안 나온다고요? 2022 6학년도 올해 6평 같은 경우는 동사다 모두 표점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다른 사회탐구 과목보다 훨씬 높았어요. 70점이 넘었어. 우리 역사 과목이요. 그랬거든. 올해 수능 역시 마찬가지로 세계사는 굉장히 어렵게 출제가 됐고요. 그래서 표점도 꽤나 잘 나온 편입니다. 이제 표점이 잘 안 나온다. 요거는 이제 철진한 이야기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과목 자체가 주는 선입견도 있습니다. 암기 과목이죠? 사실입니다. 어려운 과목이죠? 사실입니다. 그런데 내가 역으로 물어볼게. 암기 과목 아닌 과목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수능을 준비하는 모든 과목에서 암기 아닌 과목이 어디 있어요? 에이 선생님 그거 역사 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실제로 역사가 암기량이 많잖아요. 내 단언컨대 여러분이 영어 단어 외우는 것보다 적습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이 밥을 먹으려고 기다리면서 영어 단어장을 보고 있거든. 그 영어 단어장을 역사책으로 바꾸잖아. 잘 나와요. 왜냐고? 알면 맞고 모르면 틀리거든. 진짜야. 진짜로. 영어 단어 외웠던 그 양보다 이게 적습니다. 수학은 암기 과목 아니에요? 공식 외우고 그밖에 나 수학 포기자라서 잘 모르지만 그런 거 해야 되잖아. 맞아? 근해 공식 이런 거 있잖아. 외워야 되잖아요. 암기 과목이라는 건 모든 과목의 특성인데 역사가 유독 암기 과목이라는 그런 이제 선입견을 갖게 되는 거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절대적인 공부량이 제일 많습니다. 사탐 과목 9개 과목이 있다고 그랬잖아. 9개. 9개 과목 가운데 압도적으로 많은 과목군에 속합니다. 역사 과목 둘 다. 동세사가. 그래서 정치학업도 공부량만 따지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세계사 못지 않습니다. 세계사 정말 많습니다. 전세 역사를 다 해야 돼요. 심지어 우리는 아프리카사도 해. 물론 예전보다는 좀 많이 줄었지만 장난 아니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공부량이 많은 건 요건 인정. 요건 인정. 자, 표점이 잘 안 나온다고요. 요거 취소했잖아요. 자, 보여드릴게. 이게 올해 수능입니다. 그러니까 2025년에 시행한 2026 학년도 수능이야. 자, 메가스터디 홈페이지 기준입니다. 지금 현재 제가 이 촬영일 기준 현재 메가스터디 홈페이지 기준 50점 만점에 71, 71, 72, 67이 나왔어요. 그리고 1등급이 이제 44점에서 1컷이 끊긴 거예요. 44점 받으면 이제 그 이상이면 1컷이 나옵니다. 1컷이 44, 45, 45, 47이 나왔어요. 2컷은 41, 41, 40, 43이고 3컷이 36, 36, 34, 40이네. 표점 볼까? 이번에 정법이 다른 과목에 비해서는 조금 더 좀 평이하게 나왔나 보구나라고 볼 수 있잖아요. 역사 과목 봅시다. 동사. 어려웠지만 상대적으로 표점 자체가 높진 않습니다. 그만큼 잘하는 친구도 있었다는 거예요. 자, 1컷이 47로 나왔고요. 43, 39인데 이제 여기서 3컷을 가지고 이제 저한테 어떤 친구 질문했는데 본인이 38점을 받았어요. 자기가 3등급을 무조건 받아야 돼. 그 최저를 맞추려면. 될까요? 그걸 제가 예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메가스터디 홈페이지 기준으로는 이렇게 나오는데 다른 홈페이지나 다른 데 사이트에서는 조금씩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거는 제가 예단할 수 없습니다만 메가스터디 기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세계사가 되게 어려웠어요. 많이 어려웠거든요. 표점 볼까요? 주요 과목 가운데 가장 높습니다. 표점이 잘 안 나온다고? 철진한 얘기야.
역사 과목이 기존에 공부했던 친구들조차도 혼란을 줄 수 있을 법한 자꾸 새로운 유형이나 뭔가 경향성을 띱니다. 그래서 역사 총평 영상이 아마 올라갔을 거거든요. 그것도 한번 관심 있으면 한번 보세요. 제가 역사 총평 어떻게 했는지. 이번 수능의 역사 총평을 제가 조금 길게 찍었는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1컷이 45고요. 2컷이 40, 그리고 3컷이 34까지 내려갔다. 굉장히 어렵게 출제됐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지랑 세계사가 비슷비슷하죠. 그러니까 표점이 낮다는 이야기는 이미 철진한 이야기니 표점 가지고 이제 역사 과목을 얘기한다. 이제 그거는 이제 보내줍시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어떤 친구들이 이 동사를 선택하면 좋을까? 제가 이제 추천하는 대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영상을 여기까지 봤다면은 응쌤이 보고 싶어서 왔어요. 도 있겠지만 있다고 해줘. 있겠지만 이 사회탐구 과목을 분명히 고민하다가 내가 역사를 한번 해볼까? 역사가 그래도 하는 만큼 나온다고 하던데 그리고 내가 웅플릭스라든가 대웅전 보니까 김종국 저 사람이 좀 재밌게 수업하는 것 같던데 내가 이걸 한번 해볼까? 관심이 좀 있으시다면 한번 주목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역사에 좀 관심이 있고요. 재미를 느끼고 있다. 추천합니다. 역사를 좋아하고 흥미를 느끼고 있어요. 역사도 배경 지식 있습니까? 어린 시절에 Y책 많이 읽었어요? 어릴 때 역사 관련된 영화 많이 봤습니까? 만화책 많이 봤어요? 해도 됩니다. 그렇다고 그리스 로마 신화에 빠져 있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 수능 교육 과정에서는 많이 다루진 않지만 역사에 내가 흥미를 느끼고 있다면 충분히 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재밌어야 돼요. 재밌어야 됩니다. 제가 제목 뭐라고 했다고? 이왕 하는 건 재밌게 하자고. 뒤에 가서 말씀드리긴 할 건데 이왕 하는 건 재밌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제가 저기 롯데학원에서 설명회를 갔다 왔는데 어머님들이 되게 많이 오셨어요. 학부모님들이. 그리고 아이들도 중간중간 섞여 있고. 설명회 할 때 이제 역사 과목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무슨 얘기를 또 이렇게 했냐면 우리 아이들이 얘들아 여러분 잘 생각해봐. 여러분 지금 예비 고3이에요? 아니면 현역 고3을 지나고 이제 재수를 선택했습니까? 아니면 수험생활을 한 번 더 해보려고 지금 도전하고 계세요? 경험자에게 물어보세요. 수험생활 생각보다 길고요. 생각보다 짧습니다. 진짜야. 어느 순간 되게 길게 남은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되게 짧은 것 같아. 근데 또 어느 순간 눈 뜨니까 또 길게 남은 것 같아. 그 당시에 내 마음에 따라 다르거든. 그래요. 절대적인 디데이가 많이 남았다. 그거 말고 본인이 느끼는 그 시간은 굉장히 이렇게 유동적이거든. 이 얘기 왜냐면 생각보다 길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보통 겨울방학 때 이렇게 하죠. 응쌤 다 죽여버릴 거야. 씨. 야, 씨, 내가 이번에 꼭 역전할 거야. 이거 오래 못 갑니다. 이거 오래 못 가요. 진짜입니다. 아니 내가 아이들을 한두 해 보니 학교에서 그렇게 밀착해서 내가 많이 봤는데 그렇게 오래 못 가. 특히나 현역 친구들은 더 힘들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꾸준하게 밀고 나갈 수 있는 힘이 필요하거든. 꾸준하게. 슬럼프는 누구나 옵니다. 누구나 슬럼프는 오는데 이런 슬럼프가 올지 이런 슬럼프로 치고 지나갈지는 수험 생활을 하는 그 마인드셋과 생활 습관에 달려 있습니다. 공부 습관. 그래서 이 얘기 왜 했냐면 공부를 하다가 국수형이나 이런 공부하다가 지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역사 공부하면서 힐링하는 친구들이 없을 것 같아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공부하기 싫으니까 역사만 계속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조금 자제시키는 친구들이 있어요. 있습니다. 왜? 재밌으니까. 재밌게 해드릴게요. 한번 생각해봐. 재밌는 친구들. 역사에 흥미를 느끼고 있다.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암기 능력이 조금 뛰어나다. 나는 암기를 좀 잘한다. 또는 상상력이 풍부하다. 충분히 도움될 수 있습니다. 이 상상력이 뭐냐면 여기 써있지. 역사적 이야기를 이미지나 영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줄까? 자, 제가 수업을 할 때 그냥 얌전하게 앉아서 얘들아 요건 요거고 요건 요거야. 이거 외워. 이렇게 수업 안 해. 있잖아. 이러고 해. 엄청 까불어. 왠 줄 알아? 그렇게 해야 아이들 머릿속에 이미지화 시키기 딱 좋거든. 그러면 김종욱이라는 사람이 수업을 할 때 여러분이 이걸 들으면서 뭔가 영화 장면이 떠오르는 거야. 내가 예를 들어서 서양사를 얘기할 때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동방원정을 떠나가지고 페르시아 제국을 정복하러 가는 과정에서 이소스 전투, 가오갈멜 전투 이런 전투 얘기를 했어. 근데 전투에서 이런 얘기를 했대. 머릿속에 옛날에 봤던 어떤 영화의 한 장면에 그 서양에 있는 누군가가 뚜기닥 하고 창 갖다가 막 던지고 이런 걸 머릿속에 생각하잖아? 재밌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왜 했냐? 이미지화 시키잖아요? 그게 되게 오랫동안 장기 기억으로 넘어갑니다. 단순한 텍스트로 공부하는 것보다 이미지화 시키는 게 훨씬 더 도움돼요. 그래서 저는 판서를 구조화시켜서 합니다. 잘 생각해봐. 저는 원래 판서할 때 뭘 미리 써놓지 않습니다. 제 수업 한 번이라도 봤습니까? 저는
칠판에다가 뭘 써놓지 않아요. 아무것도 없는 칠판에다가 처음부터 끝까지 올판서에서 그냥 다 쭉 밀고 나갑니다. 아무것도 없는 칠판을 띄워놓고 수업 판서하는 이유는 일단 그냥 뭔가 써놓고 하면은 그냥 빈칸 채우기밖에 안 되잖아. 그건 나 말고도 누구나 또 할 수 있어. 그거 그냥 외워서 오면 되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왜 김종욱이 판서를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꺾어서 갈게? 왜 얘가 이렇게 해서 이걸 여기다 배치했게? 왜 이야기를 이렇게 갔다가 갑자기 다시 돌아서 여기를 쓰고 있게? 이걸 따라오라는 거야. 아무것도 없는 백지에서 이야기를 따라오다 보면 그게 스토리텔링이 되는 거예요. 역사는 스토리텔링이 기본입니다. 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인간이 살아온 이야기를 다루니까 스토리텔링이 안 될 수가 없어. 그 연결고리를 이야기로 쫙 판서를 해줘. 그럼 여러분들은 뭐 태블릿으로 봅니까? 뭐 핸드폰으로 봐요? 컴퓨터로 봅니까? 보고 나서 쫙 반짝이고 보고 있다가 한 판의 판서를 찰칵 이미지화 시키는 겁니다. 찰칵 이미지화 시키면 이게 내가 잘은 모르겠는데 그게 잠깐만 태평천공운동이 여기였나? 여기랑 1차 합편전이 여기였나? 앞뒤가 그게 생각이 날 겁니다. 그러면 주요 연도를 다 외우지 않더라도 내가 생각나는 연도를 외우고 있으면 그 연도를 외웠던 사건의 앞인지 뒤인지를 가지고 내가 사건의 선후 관계를 볼 수 있어요. 이해돼? 그래서 저는 구조화된 판서를 씁니다. 그렇게 이미지화 시키는 거를 내가 잘한다. 그런 걸 떠올리는 걸 좀 자주 하는 것 같다. 그러면 역사 과목 충분히 따라갈 수 있습니다. 겁먹지 마시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특징입니다. 정직한 과목이죠. 역사 과목의 특징. 되게 정직해. 알면 맞고요. 모르면 틀려요. 사실 파악하는 과목의 특성이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역사는 공부할수록 많이 알아. 많이 알잖아? 그럼 문제 풀 때 크게 어렵지 않게 풀어. 정직한 과목이고요. 가장 특징, 말장난이 없습니다. 말 가지고 장난치는 게 없어요. 이 문장 가지고 장난치는 게 없었어요. 취소하겠습니다. 최근에 경향성이 많이 바뀌었거든. 그래서 올해 수능, 2026 학년도 수능 총평 영상에서 제가 그랬지만 이쯤 되면 누가 사설이고 누가 평가원이야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굉장히 사설틱하다는 얘기를 아이들이 많이 하거든. 근데 올해 이번에 수능에서 평가원이 그랬습니다. 즉 분명한 말장난은 아닙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이건 말장난이 아니에요. 말 가지고 장난치는 건 아닌데 사료 해석을 굉장히 어렵게 냈어. 무슨 얘기야? 문해력이 있어야 돼. 이 사료를 가지고 여러분이 풀이해내는 문해력이 필요합니다. 이걸 읽고 나서 이게 내가 배운 그 지식 가운데 어떤 시대에 해당이 되고 어떤 내용과 해당이 되지? 이거를 내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끄집어내서 거기에 접목시켜 봐야 돼. 이해되죠? 기존에는 여기서 자, 이런 제시문이 나와서 이건 뭐게 가국가 나국가 무슨 국가게 딱 보면은 키워드가 보여. 이거는 뭐 예, 정답 끝. 깔끔했거든요. 그리고 한 3, 4년 전쯤에는 연표가 또 어렵게 나왔어요. 연표를 외웠다? 그럼 잘했습니다. 암기를 기본으로 했거든. 근데 지금은 사료 해석 능력을 요구합니다. 이거 왜 그런지는 제 생각이긴 한데 통합사회 체제로 가는 과정에서 통합사회가 이제 과목 간의 어떤 영역을 다 묶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문해력이나 사료 해석 능력, 즉 자료 분석 능력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수능 과목이 원래 그런 거잖아. 역사 과목이 그쪽으로 점점 가고 있고요. 마지막인 만큼 피날레를 장식하기 위해서 우리 교수님들께서 역사적 사고력을 되게 많이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에서 이제 역사교육 공부할 때 역사적 사고력, 역사적 통찰력, 역사력 이렇게 부르거든.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더라고. 그럼 통찰력을 기르는 걸 어떻게 하는 거냐면 하나의 사료가 있다. 이거 뭡니까? 지우개죠. 지우개 어떻게 생겼어요? 부들부들하고 뭔가 폭신폭신하고 이런 게 보여요? 아닙니다. 딱딱하고요. 들어가지도 않고 손톱 자국 겁나 많은 게 지우개야. 서로 보는 게 다르지. 그렇잖아. 똑같은 사물을 봐도 보는 방향에 따라서 이건 달리 해석될 수 있죠. 요거를 우리는 교육과정에서 이걸 보고 공부했는데 자꾸 출제할 때 여기를 내는 거야. 요거 살짝 이렇게 보이게끔. 이해돼? 우린 이걸 공부했거든. 공부하고 요만큼 넣어주고 여기 있는 걸 보여주고 이 사건이 뭐게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대학교에서 공부할 때 역사적 사고력은 역사를 이렇게도 보고 이렇게도 보고 이렇게도 보고 이렇게도 보고 이렇게도 보는 것들을 해야만 사고력이 는다라고 배웠는데 그걸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교수님들께서. 그래서 우리가 공부한 교육과정 내용이 요거라면 요즘 출제는 자꾸 이렇게 문제를 내요. 이런 걸 살짝 보여주고 이런 다른 거를. 그래서 말장난은 아니거든. 이 말장난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말장난은 아닌데 사료 해석에서 문해력을 자꾸 요구합니다.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괜히 좋아, 나 웅쌤이 재밌으니까, 와 좋아, 역사 재밌으니까 덜컥 했다가 이게 생각보다 공부량도 굉장히 많고요.
생각보다 내가 알면 맞고 모르면 틀린다고 했는데 뭐야 나 알고 있는데 왜 틀렸지? 이런 문제가 있을 거거든. 비교적 최근 문제들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알고 계시는 게 좋고요. 재밌습니다. 저기 앞에서도 뭐 흥미가 있는 친구들이 보면 좋지만 제가 재밌다는 걸 진짜 많이 강조하는데 잘 봐. 여러분 교양 프로그램 가운데 우리 사회탐구 과목이 4개 과목군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역사, 지리, 윤리, 일반사회. 자, 역사 빼고 역사라고 했으니까 역사 빼고 지리 과목과 관련된 지리과에서 나오는 교양 프로그램 중에 굉장히 인기 있고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지리 과목, 지리과랑 관련된 교양 프로그램이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 아이들이 걸어서 세계 속으로요. 저도 좋아합니다. 그거 말고 또 뭐 있어요? 응? 유튜브에서 무슨 뭐 그 여행 유튜버 그런 거 말고 교양 프로그램. 자, 그러면 윤리 과목과 관련돼서 어떤 철학가나 사상가에 대해서 뭔가를 다루는데 그게 대중적으로 굉장히 인기가 있는 어떤 과목이 있다. 윤리 과목 생각해 보세요. 뭐가 있습니까? EBS에서 하는 무슨 위대한 수업 이런 것들 저도 가끔 보고 좋아합니다. 근데 거기에 철학자들 나오시고요. 경제학자 나오시거든. 근데 우리가 많이 안 보잖아. 이슈가 많이 안 되잖아. 일반 사회 가볼까? 자, 사회문화, 정치화법, 경제. 여러분들은 어떤 교양 프로그램 본 적 있습니까? 대부분 역사예요. 왜? 재밌거든요. 재밌고 역사 그거 배워서 뭐해? 일상생활에 도움이 안 되는데라고 할 수 있지만 역사를 공부하고 역사를 알면은 약간 사회를 보는 통찰력이 생깁니다. 진짜입니다. 내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진짜 많이 공부하신 분들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 통찰력을 우리가 들으면서 역사적 사건을 이렇게도 볼 수 있구나. 재밌잖아요. 재밌습니다. 재미가 없는 부분도 내가 재밌게 해줄게. 재밌어. 이렇게 한번 보시고. 그래서 이제 김종욱이라는 사람이 준비한 연강 커리큘럼은 이렇게 한번 가볍게 소개해 볼게요. 자, 저는 개념 강좌랑 그 다음에 연표 특강, 그리고 주제 특강, 압축 특강, 그리고 파이널 모의고사까지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원래 이제 2025년 말고 2024년에 주제 특강을 원래 없애려고 그랬어요. 이게 뭔가 이제 좀 이런저런 이슈가 좀 있어가지고 막 그랬거든. 그래서 없애려고 했는데 이번에 수능을 보고 나니까 주제 특강에 덕을 많이 봤던 친구들이 꽤나 많았고요. 제가 여기서 주제 특강이 되게 심화 강좌라서 교육과정에 안 나온 내용들을 되게 많이 쏟아냈거든. 교육과정에 안 나오는 것들, 인터넷 검색이랑 어떤 책에서 봤던 거랑 우리 뭐 부도에 나오는 거 끄집어내서 거기 있는 키워드 하나 찾아가지고 그거랑 연결 막 설명하고 막 그랬어. 여기서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나 세계사가. 신기하죠? 그래서 계속 유지할 거고요. 개념 완성이 이제 기초 강좌고요. 연표 특강은 연도 외우는 거를 중점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주제 특강 심화 강좌고요. 압축 특강은 앞에 있는 것들 다 때려 박은 거야. 그리고 마지막 파이널 때 정말 그 지엽 중에 지엽이라고 제가 욕을 하도 많이 쳐먹었던 그 문제를 가지고 와서 문제를 할 겁니다. 보시고 제가 여기서 뭐 하나 팁을 알려드린다면 고3 친구들이 있죠. 예비고3, 고2. 예비고3이 되시는, 즉 고3으로 올라가시는 분들은 이 모든 커리를 하기에는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있어요. 근데 수시를 써야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중간, 기말을 포기할 수가 없거든. 그럼 요거 못 듣습니다. 요거 못 들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지 제가 팁을 알려드릴게. 잘 봐. 보통 그러면 선생님들이나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하죠. 야, 학교 내신 공부가 수능 공부야. 라고 얘기하거든. 맞습니다. 근데 아니더라고요. 아닙니다. 아니야. 근데 맞아. 말장난 같죠? 요런 게 말장난이야. 근데 학교에서 제가 교사도 해봤고 학원에서 강사도 하고 있는데 내신 공부를 수능 공부다라고 딱 직결시키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확실한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수능 공부는 진짜 수능에 맞게끔 공부하는 게 맞긴 한데 그럼 고3 친구들은 보통 1, 2월 달에 3월 달 되면서 끝나겠지만 1, 2월 달에 개념 완성을 정말 집중해서 잘 들어두시고요. 그러니까 제 커리 기준입니다. 연표 특강이랑 주제 특강은 듣지 않고 여러분 내신을 챙기시길 바랍니다. 수시를 써야 된다면 그럼 이거 어떡합니까? 라고 하잖아. 여름방학 때 압축 특강에 이 앞에 있는 거 싹 다 여기다 녹여낸다 그랬잖아요. 압축 특강을 들으면서 그때부터 부족한 거 채워나가야 됩니다. 그렇다고 요 4월부터 6월 때까지 놀고 있으라는 게 아니고 하되 개념 강좌를 복습을 하든 이때 수능 특강이 나오거든요. 2월 달에. 그럼 개념 강좌 끝났잖아. 그럼 요때 내신 준비하면서 내가 뭔가 그 개념 강좌 까먹을 것 같아. 그때 수능 특강 가지고 복습하면서 보는 거야. 그런 식으로. 또는 구체적으로 본다면 거기서 이제 기출문제집을 가지고 쉬운 문제들 좀 풀면서 감을 좀 잃지 않게끔 하는 것도 좋지요. 그리고 나서 압축 특강에서 꼭 외워야 되는 연도 같은 거 여기다 써드릴 거고요. 주제 특강에서 했던 내용들 중에 되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여기다가 조금 압축해서 넣어놓을 겁니다. 그럼 그런 것들을 집중해서 들으시고 파이널쯤 갔는데 내가 빈 공간이 너무 많아. 그러면 그때 가서 주제 특강이나 이런 걸 좀 들으시면 돼요. 필요한 것만.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이해되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잡으시면 되지 않을까. 제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보기 때문에 아니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그게 아니고 다양한 아이들의 상황이 다 다른데 제가 너는 이렇게 하고 너는 이렇게 해. 말하기 어렵잖아요. 일반적인 이제 재수 이상의 학생들은 커리를 그대로 따라가면 되고요. 일반적으로 고3 친구들이 내신을 준비해야 되는 과정이 있다면 그거는 이렇게 하는 게 좋다라고 이제 가이드를 드리는 겁니다. 다음 제가 이제 2025년 올해 하반기 때 굉장히 좀 마음고생이 좀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뭐 그게 뭐 댓글이라든가 이런저런 뭐 온라인에서 떠도는 글들 이런 것도 있지만 이런저런 일들이 좀 많았어요. 그러니까 저랑 이제 마지막에 수업하셨던 분들은 제가 마지막에 이제 썰을 풀어드렸죠. 근데 그런 애정어린 지적사항들 제가 욕을 좀 많이 먹었죠. 욕을 좀 많이 먹은 거를 지금 보완하려고 결국엔 또 혼자가 됐는데 혼자 또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난 수능 끝나고가 더 바빠. 난 너무 바쁘거든요, 요즘에. 하고 있고요. ING 중입니다. 다음. 수능 역사 과목 1년 남았습니다. 수능 역사만 그래요. 모든 사회탐구 과목 1년 남았거든. 1년 남은 과목이 그 수명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 이 말 쓰면서 진짜 좀 울컥했습니다. 수명을 다하는 그 순간이란 말을 써도 되나 싶었는데 수명을 다했는데 뭘. 통합사회 체제 갈 때 역사 버렸잖아요. 역사 없습니다. 통합사회란 과목에 지금 역사가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수명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 저는 여러분도 포기하지 않고요. 이 과목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날 때까지 여러분과 함께 있을 겁니다. 저는 올해도 교재를 싹 다 바꿔요. 저는 단 한 번도 교재를 재탕하거나 강의를 재탕한 적이 없습니다. 계속 바꾸고 있고요.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으며 진짜 도움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 적극 청취해가지고 전부 다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러하니 혹시나 내가 사회탐구 과목을 좀 고민하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이 역사 과목을 한 번쯤은 가까이 해보시는 게 어떨까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생각보다 깁니다. 지금 이 시점 기준. 공부하다 지쳤을 때 내가 국영수 하다가 너무너무 힘들 때 역사 과목으로 힐링하는 친구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힐링의 순간을 제가 긍정의 힘과 함께 여러분께 보내드리고 재미있는 역사로 찾아가겠습니다. 그러니 한 번쯤 역사 과목도 생각해 주세요. 이렇게 강의 캐스트 마무리하면서 인사드릴게요. 저는 지금까지 메가스터디 김종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